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찰학부의 교정보안학과 조기룡 교수입니다. 반가워요. 이번 과목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격심리학이라는 과목으로 두 계절을 가겠죠. 봄, 여름 한 학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 과목은 어디에 이렇게 유용할까요? 사실은 심리학이란 과목이 우리에게 가장 살아가면서 밀접한 어떤 학문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심리학의 가장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성격 심리학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들의 왜 저런 패턴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걸 예측이 가능하게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라 그럴까요? 그런 기능을 하는 학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흥미롭고 또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그런 어떤 과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적용을 해보는 게 요구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와 그다음에 진행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날이어서요. 보이시나요? 성격 심리학. 화면을 조금 화면으로 보니까 글씨가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서 조금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성격 심리. 저는 조기룡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8327-00599고요. 메일 주소는 cgr0917 네이버닷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강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핸번과 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둬서 수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만큼 어려운 시기죠. 불가피하게 진행하지만 또 뭐 재미있게 같이 2시간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봄이 정말 이제 많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지만, 어려운 시기라서 봄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자연은 참 제때 되면은 제대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를 우리가 그런 말로 쓰죠. 출래불사춘이라. 한번 써볼까요? 보이시나요? 자, 볼까요? 봄이 왔는데 봄과 같지가 않구나. 자연현상으로서의 봄은 찾아왔는데
봄이 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 시도 중국의 전한 시대에 그때 어떤 궁녀인 왕소군이라고 하는 궁녀가 흉노의 왕에게 잡혀가서 아마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미녀를 두고 또 그 어려운 나라 상황에서 끌려간 그 궁녀를 두고 지었다는 동방규의 시인데 시에 나오는 귀절이죠. 봄이 왔건만 봄 같지가 않구나. 요즘에는 그걸 많이 다른 곳에서 비유적으로 쓰지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출래불사춘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요즘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 같아요. 봄이면 늘 생동감, 희망, 이런 걸 기적같이 우리한테 그런 힘을 주는 계절의 시작인데 우리가 무겁고 답답하고 하는 시기를 지나죠. 사회 심리적으로. 물론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경제도 침체되고. 하지만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을 잃어버렸을 때도 기어이 찾아오지요. 우리가 그걸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어제죠. WHO에서는 이제는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한다. 급격히 유럽과 중동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단어는 우리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발표도 또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광고 기절 같아요. 나를 지키면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심리 방역을 위한 어떤 백신, 마음의 백신, 긍정의 백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은 성격 심리학이라고 과목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성격에 약점이 있다면, 소위 우리는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됐지만 성격 장애의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 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강점은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귀결은 어디로 갈까요? 이 학문이 기여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학문이 지향하는 바도 마찬가지로 핵심 키워드는 긍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심리학이, 특히 성격 심리학은 긍정 심리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심각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에 심리학은, 특히 성격 심리학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격을 마음이란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마음을 안다는 것,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또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 고통, 불안, 자, 여기서 끝날까요? 물론 해결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스트레스다. 또 지난 후에도 되게 그랬대요. 8대2의 법칙이 거의 어김없이 적용된다고 하는 게 후유증이었던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그렇지만 어떤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적 거리감 두기 그 부분은 불가피한 어떤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리학 쪽에서는 마음의 거리만큼은 더 가까워져야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면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에서 학교에서도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강의도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셨지만 학생들과 교수의 어떤 소통 관계, 소위 그래서 과목별로 그룹별로 교수와 학생 간의 그룹을 생성해서 각종 알림이나 그룹 채팅방을 개설 지원하고자 학교에서는 백석톡이라고 하는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참여하고 개설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데 하나의 좋은 수단이자 방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설치는 못했어요. 바로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설치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꼭 이번에 인터넷 강의에서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이런 톡이 개발되어 있었다면 굉장히 더 편리했겠구나, 효과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개강하고 1, 2주를 온라인 수업으로 원격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강 3주부터는 등교 수업으로 계획은 잡고 있죠.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희망대로 잘 돼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시기이기도 하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런 온라인 수업이 더 연장돼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 강의 시간 기간 동안에 공휴일로 인해서 수업을 못하게 되는 날이 몇 번 있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성격 심리학은 석가탄신일인 4월 30일 날 하루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석가탄신이 있는 주 4월 27일과 5월 2일 사이에 날짜를 정해서 지금처럼 시기가 안 좋다면 또는 학교 상황들을 봐서 원격 수업으로 한 번 더 진행하든지 보강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소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수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교과목은 뭘 담고 있냐면 사람들을 이해한다. 소위 인간을 이해를 위한 핵심적 주제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이 과목이 개설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교정 현장에서는 과연 성격 심리학은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할까요? 하는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의 목표 중에 하나도 개요 중에 하나도 수용자의 관리 또는 처우의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능력이 개발되는 쪽으로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의 목표는 방금 이야기한 거 연장되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성격이란 도대체 무엇이죠? 가장 익숙한 단어가 가장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유행가 가사 들어보셨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는, 좀 와닿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제 모호하고, 그건 어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모호하고, 내가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인지 하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에도 목표적인 부분입니다. 성격의 의, 다양한 성격들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그걸 우리가 그 특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그러한 성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성격의 측정과 평가를 스스로 하게 되고 그런 방법들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의 개설의 의미도 있지만 이 수업의 목표가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범죄와 성격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정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 이런 걸 모색하는 이야기들이 목표로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과목이 PBL 수업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PBL 과목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직접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 평가 또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토의, 토론, 이런 부분이 주된 수업 방식이어서 PBL 수업 방식을 요청했고, 그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잘 알겠지만 PBL 혁신 교과목, 소위 프로젝트 베이스드 온 러닝은 사회 및 산업 현장,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수업이라고 정의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번 과목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론 분야는 조금 이따 소개드릴 주 교재와 또 그것을 이야기해가는 수업 계획에 따라서 설명해 갈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실천 분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PBL 혁신 교과목이 갖는 의의들, 사회 속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과목은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와 해석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기회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격 심리와 관련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에게 현장을 보여주는 그런 관련 자료들을 몇 편 보게 됩니다. 그런 영상 자료들을 전부 성격 심리학적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어떤 실험들, 그 실험의 정확성, 그걸 떠나서 먼저 이 어려워지는 어떤 윤리의 문제들, 인간에게 실험한다는 윤리의 문제들, 또 그 위험성, 과연 정확한 측정이 될까? 사람들에게 소위 심리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들이 뭐죠?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것들을 확보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건 실험의 부분들이 있는데, 자연현상이나
글쎄요, 다른 어떤 생명체들, 동물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실험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여건 속에 반복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제한. 근데 인간에게 어떤 그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할까? 또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왜 그 인간에 대한 실험에 문제성을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줬던 우리는 예를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유태인들에 대한 어떤 2차 대전 때 그것을 가둬놓고 어떤 잔혹한 실험들이 있었던 것. 우리한테는 돌아보기 싫은 역사적 아픔인데 일제 강점기에 731 부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인간을 실험 도구로 썼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마루타라고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실험까지 했을 때 잔인하게 어떤 전염병을 의도적으로 어떤 세균들을 사람 몸에 투입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얼마 만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죽어가는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실험까지도 또는 사람을 세워두고 이 총은 몇 명까지 사람을 관통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어떤 잔인한 그런 실험에 대한 기록들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될 영상은 어느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떤 역할을 준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자 했던 실험이었죠. 결과를 아시나요? 그 영화의 제목도 익스페리먼트, 바로 실험이었죠.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결과는 일정한 정해놓은 시간까지도 가지 못하고 굉장히 파국으로 치달은 아주 위험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보면서 인간에 대한 실험의 어려움, 왜 어려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정 관련 영상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을 스스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해서 또 토의 토론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말 그대로 이번 수업은 PBL 과정이어서 성적 등급 유연화가 적용됩니다. 그 점은 더 좋은 점이죠. A등급 40% 이내. 그리고 B등급은 제한이 없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그런 부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내가 나를 평가해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는 대단히 흥미로운 수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요구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러한 수업의 목표나 그러한 수업의 방식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어떤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교재는 어떤 걸 쓰며 어떻게 우리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편하게 만나는 걸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